의사의 거짓말 42가지. 거짓말이 왜 거짓말이 할까요? 건강검진 또 상식에 대해서 보조식품에 대해서 의료계의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연골이 재생된 것입니다. 이유는 콜라겐으로 인해서 인체 프레임이 튼튼해져서 연골이 그것을 정제했기 때문인데, 그렇게 되면 뼈가 서로 부딪히지 않으므로 사뿐사뿐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의사에게 속으면 안 된다. 공부하지 않는 의사에게 속으면 안 된다. 저는 2013년 3월에 혈관이 젊어지면은 건강수명이 연장된다는 겐토샤 미디어 컨설팅 책을 내었는데, 그 책을 읽은 대학 선배 한 분이 동맥경화가 신경 쓰인다며 저의 클리닉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자신이 살던 지방의 정형외과에서 인공관절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지만은 납득이 가지 않아서 저희 클리닉을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그 환자에게 콜라겐을 복용하도록 권했는데 3개월 후에 지팡이 의지하지 않고 종전걸음으로 찾아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앞서선 그만 엑스레이 사진은 그때 촬영한 것으로 그것을 선배에게 설명해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옛날 지식이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고관절 장애가 있는 50대 여성 환자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통증이 더욱 심해져 저희 클리닉을 찾아왔는데, 이 환자도 똑같이 정형외과에서 인공관절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치료에 대해서 잘 모르면 모르는 대로 거짓말을 아닌 거짓말이 되어지네요. 무릎 통증은 치유가 된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데, 이것은 무릎 연골에 따라서 마모된 것이 원인인데, 마모된 연골은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골 성분은 단백질과 당이 결합한 것으로 프로테오 글리칸이라고 합니다. 프로테오 글리칸, 글루코스 하면 콘드로이친, 이런 세 종류가 있습니다. 히알루론산, 그러니까 프로테오 글리칸이나 히알루론산,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이런 것이 우리가 계속 해왔던 거죠. 콜라겐 센트리의 연골이 튼튼하다. 그러므로 도시락 상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도시락 상자가 튼튼하지 않으면 히알루론산,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을 아무리 보충해도 무릎 통증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도시락 상자.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고품질 콜라겐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상이 인정된 경우에 만성췌장염이라고, 만성췌장염은 술을 즐겨 먹는 사람이 압도적이지만 술을 마시지 않는 여성에게도 발견됩니다. 제가 진찰하고 있는 환자는 대부분 술을 마시지 않는 젊은 여성이 많습니다. 만성췌장염의 원인으로 남성은 알코올과 지방의 과다 섭취가 75%이고 여성의 경우는 50%가 원인이 불명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성들의 발병 원인 중에서 감염성 췌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사이타마 의과대학 소화기내과에 재직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조기만성 췌장염 진단을 받은 환자의 췌장을 검사하기 위해서 복강경으로 조직을 채취하여 생체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자현미경으로 검사해보니까 췌장 조직에서 일본 췌장학계의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만성 췌장염과 형성 치유되지 않습니다. 많은 현상사례를 통해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기 진단으로 알리 치료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부 초음파 검사로 췌장 확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상당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복부 초음파 전문기에서도 제가 인정한 최근 확정을 발견하지 못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애당초에 소화기내과에서 복부 진찰을 하지 않은 의사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스타틴 계열의 약으로 혈액 속의 지방을 개선해도 동맥경화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동맥경화는 동맥에 똑똑히 이런 질병으로 최근에는 즉상동맥경화증이 심장병의 예후를 좌우하는 위험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 되었습니다. 동맥 내의 플라크 존재의 유무가 예후를 좌우한다는 것인데, 스타틴 계열의 약이 플라크를 개선시키거나 그것의 발생을 예방하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의사들은 스타틴 계열의 약을 계속 처방하는 것일까요? 제자가 추측하기로는 LDL 콜레스테롤을 개선시키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가설에 근거하여 처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숙련된 의사만이 저기에 만성 췌장염을 발견합니다. 최근에는 약제용 출형 스탠드도 개발되었습니다. 이것은 스탠드에 발라진 약이 혈관 내부에서 서서히 녹아나와서 혈관이 다시 좁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용해도 혈관이 재차 좁아지는 사례는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플라크를 끌고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맥경화가 있는 혈관 내용을 깎아내는 것이므로 미세한 실수만으로도 혈관에 터지기는 위험한 방법입니다. 요건의 두 가지 방법 모두 이상적인 혈관 치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심장병 약을 복용해도 효과는 없다. 심장병을 억제하는 약 중에서 스타틴 계열의 약이 있습니다. 메바로친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심근경색은 스텐트 치료로는 완치되지가 않는다. 주상동맥경화증의 병이 있습니다. 달라붙어서 혈관의 통로가 좁아진 것인데 전형적인 동맥경화증입니다. 죽색동맥에 걸리면 혈관 내의 플라크, 미국에서 이 플라크를 치료하기 위해서 혈관 내 치료법을 개발했는데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합니다. 의사들이 수강거리는 불메탈 자켓 환자랑 그 중 한 가지는 스텐트 치료법으로 그물망처럼 생긴 대롱을 좁아진 혈관 내에 삽입, 확장하여 혈액의 흐름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의사인 제 자신이 동료 의사들을 비판한다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만 무한대로 증가하는 국민들의 의료비는 어쩌면 의사들의 거짓말도 한 요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과 환자들이 현명해지면 국민의 의료비를 줄이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생각에 목숨을 걸고 이 책을 출간하게 된 것입니다. 이시히카로 도쿄 신니 혼바시 이시 클리닉 원장 의학 박사 1947년에 70년 이혼 의과에 이렇게 해서 일본 내시경 소화관 시스템 암 일본 암 종양학회 일을 하셨네요. 심근경색은 스텐트 치료로는 완치되지 않는다. 죽생동맥경화증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거 혈관의 플라크, 의사들이 수근거리는 풀메탈 자켓 환자란 그중에 스텐트 치료법으로 콧물망처럼 대롱을 좁아진 혈관 내의 삽입, 확장하여서 혈액 내의 흐름을 회복시키는 그러나 혈관을 억지로 확장시킨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의사의 거짓말 42가지 현재 암 전문의가 목숨을 걸고 알려주는 것이다. 목숨을 걸고 스킬스 위암이라는 조건에 진단하면 보통 위암과 마찬가지 위만 절제하며 항암제를 보고하고 고통이라는 발견하는 우선 일이든 처음부터 안돼도 포기하지 말자. 명의로 소문난 교수는 수술보다 논문이 특기다. 논문만 쓴다 이 말이죠. 독자 여러분들도 대학 교수라는 말을 들으면 틀림없이 실력이 뛰어난 의사로 생각하겠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학 교수가 되려면 교수 선발 입후한 후 교수회에서 선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학 교수 선발이 입후하려면 임상 경험보다 논문 실적이 중요시 됩니다. 연구 논문보다 주 논문과 부 논문의 두 종류가 있는데 주 논문은 톱스라고 하여서 자신이 제1저자가 되는 논문을 말합니다. 제1저자 논문은 최소한 50편이 필요한데 임상 연구만으로 제1저자 논문을 50편이나 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대학에서는 임상 연구를 기초 연구보다도 낮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주 논문의 대부분이 동물 실험에 의한 연구가 되는 것입니다. 암의 입장에서 보면은 옴은 무법치대와 같은 것이라 제멋대로 정식과 전이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면역 억제를 위해서 보증하는 암 환자의 비슷한 체내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꼴이 되어 암이 쉽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인을 마치서 약은 평생 복용해야 됩니다. 의사가 그런 위험성을 환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면역 억제를 처방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짓입니다. 스킬스 위암은 조기에 발견이 가능하다. 스킬스 위암은 위백에서 확산되고 점막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위암을 말하는데 진행이 매우 빠르기로 유명합니다. 진단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미 시기를 놓쳐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제자는 같지만 저는 조기에 스킬스 위암을 여러 건 발견하고 치유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반드시 약에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독이다. 약은 독이다. 류마스 치료로 암에 걸리다. 류마티스 교원병 치료로는 면역 억제제도 사용되는데 스테로이드 효과가 없을 경우에 투여됩니다. 면역 억제란 명칭 그대로 면역을 억제하는 약으로 폭주하는 면역을 억제하여 정성을 개선시키려는 목적으로 개발된 것입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실력이 부족한 의사가 넘쳐납니다. 최신 설비가 있는데도 골밀도가 낮은 상태나 마치 바람이 든
무처럼 이런 됩니다. 골다공증 흔히 중년 여성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 분비가 저하되고 고혈압세포의 기능도 저하되고 파골세포 기능이 고혈압세포 기능을 상회하여 골밀도가 저하된다는 점이 밝혔는데 그것이 골다공증의 원인입니다. 오늘 의사형 전문지 의사 신보를 읽고 있는데 질병診단에 골다공증 복용기간을 질문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회담단에서 약 1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 환자들에게 테스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동물 실험에서 고람이 발생했다. 임상시험을 하면 제약회사에서 그 약품에 관한 온갖 데이터를 보내주기 때문에 저는 골다공증 우리에게 거짓말. 더군다나 특정 보건용 식품이라는 건강식품도 있는데 업자들은 마치 그것을 효과가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선전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은 효과와 효능을 표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업자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짜냅니다. 개인 체험이라고 하면서 효과를 선전하거나 유명 인사의 이름을 팔거나 이미지 캐릭터를 사용하기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광고비를 들여서 판매하는 것을 보면은 소비자를 우롱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은 다양한 종류의 건강보조식품이 범람하면서 시장 규모가 약 150달러로 커졌습니다. 25년 사람들은 약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약은 부작용이 무섭기 때문에 건강보조식품으로 몰리는 것이겠지요. 앞서 언급했듯이 2015년부터는 건강보조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15년부터 2007년에 FDA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허가한 후로 미국에서 건강보조식품이 2배 이상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기능성 표시가 불가능한 건강보조식품은 시장에서 자연 도태되었습니다. 일본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소비자는 지금부터 그 점을 고려해서 건강보조식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콜라겐을 이용할 때 품질을 충분히 확인을 할 것을 권고합니다. 골다공증약을 10년 이상 복용하면 암이 발생한다. 여성 중에는 골다공증을 걱정하는 사람이 혹시 골다공증이라는 치료하려고 뼈는 항상 다시 생겨나는데 의사는 효과가 없는 약을 부적처럼 처방한다. 혈액순환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독일 바이러스가 판매하는 바이아스피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바이아스피린은 바이러스의 아스피린이라는 의미로 처음에는 진통소염제로 사용되지만 지금은 혈액순환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약은 단가가 싼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이전에 어떤 제약사가 인터넷 회의를 개최해서 바이아스피린이 주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소화기 내과 의사가 순환기 내과 의사에게 바이아스피린이 심장병과 뇌경색에 예방하는데 근거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라는 질문하자 순환기 내과 의사는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인터넷상에 오갔던 그들의 내용을 틀림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부적 같은 약이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일으킨다. 그래서 콜라겐에 갑자기 흥미가 생겨서 회복을 다시 공부해보니 뼈의 무려 3분의 1이 콜라겐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뼈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도 콜라겐입니다. 이때부터 저희의 콜라겐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체에는 음식으로 콜라겐을 합성하는 기능이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로 섭취한 고기나 생선은 위화장에서 위액, 체액, 식이장액으로 소화가 된 후에 다양한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장을 통해 흡수가 됩니다. 이러한 아미노산 중에서 특히 결합력이 강한 플루린, 히드로키신, 플루린 등이 합쳐져서 콜라겐이 합성되는 것입니다. 콜라겐. 필요한 콜라겐을 식사로 섭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콜라겐을 많이 함유한 식품을 섭취하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콜라겐을 주재로 한 음식을 파는 레스토랑도 눈에 띕니다. 오리지널과 복제약품의 값은 처음부터 10대 6으로 차이가 납니다. 복제약값이 40% 정도 저렴한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저재료가 첨가되어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복제약품을 사용해도 의료비를 대폭적으로 절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복제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더 중요한 사실은 약에는 부작용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정부는 부작용의 경우 보상을 한다 하지만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이 치명적이 되고 보상받으면 뭐합니까?
진단 과정에서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모두 수치가 나오는데 그 수치가 사전에 정해진 기준치를 벗어나면은 비정상, 벗어나지 않은 정상. 그러나 사람 몸에는 호메오타시스라는 이것이 있습니다. 항상성이라고 번역하며 생활의 다양한 노출에도 체내 상태를 일정하게 보존하는 유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위급한 상황에서 발휘되는 초의적인 힘과 기능을 갖추고 있는 셈이지요. 췌장 기능이 저하되었는데 신체는 그것을 보완하러 그러다 보면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도 비정상적인 수치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정상하는 것이 호메오스타시스라는 것이 호메오스타시스. 이 중요한 건데요. 우리 분명히 증상은 의사가 만들고 있다. 만성 췌장염 환자에게서 이와 같은 일이 흔히 있습니다.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로도 정상, CT로도 정상 나오지만 정작 본인은 복통과 설사, 괴로워합니다. 세컨드 오피니언도 결국 같은 말을 한다. 최근에 세컨드 오피니언이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주치의로부터 암 선고를 받고 설명을 들었다고 합시다. 설명을 듣고 납득이 가면은 괜찮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 경우는 다른 의사에게 재차 신청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컨드 오피니언. 그러나 표준 치료를 하는 암 전문의는 어느 병원에서나 판을 박은 듯한 동일한 내용만 되풀이합니다. 저는 환자 입장에 있어서 일반 사단법인 암치료 설계 참고라는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그것은 표준 치료에 더하여 ANK 면역세포 여부가 중입자선, 양자선 요법, 분자 표적 요법, 사이버나이프 로봇 수술, 첨단 그래서 오토메이드 치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환자 개인에 맞춰서 이성적인 암 치료를 설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세컨드 오피, 이것이 진정한 세컨드 오피니언이 아닐까? 오피니언. 고품질의 콜라겐도 장성비 화생의 효과가 있다. 비록 개인마다 기간 차이는 있긴 해도 위험 치료약을 장기로 복용하면 대부분 경우에 장성비 화생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고령일수록 치유가 안 되는 경우도 많지만 해마다 내시경 검사를 받으면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부분 초기이므로 내시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위험 치료약의 복용 외에 다른 치료 방법은 없을까요? 위암에서 고령일수록 암 치료율이 발생률이 높아지고 고품질의 콜라겐을 계속 섭취하면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콜라겐은 동맥경화와 골다공증에도 효과가 있다. 동맥경화 콜라. 제가 콜라겐의 유효성을 인식하게 된 것은 친구의 말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콜라겐을 갖고 왔습니다. 당시에는 콜라겐 이용에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 차원의 치료가 필요하며 현재의 보험 치료는 진료는 가능하지만 예방 안 된다는 말이 됩니다. 위험 치료약은 위암 예방은 가능하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과 정밀검사를 합시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저기발길지 예방은 아닙니다. 헬리코박터 박멸자의 30%에서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했다. 독재력은 100%는 아니지만 위암이 발생할 위험성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헬리코박터균을 박멸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데 헬리코박터를 박멸함으로써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액과 소화도 등의 음식이 식도로 역류하여 그것을 머무르기 때문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자가 많은 동양인은 서양인에 비해서 역류성 식도염이 적다는 사실을 알려졌습니다. 거기를 박멸하면 대개 30%에서 역류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고기든 생선이든 무엇이든 녹여버릴 만한 위산이 강력한 건데 가령 손가락을 위산에 넣어두면 순식간에 녹아져서 균도 평소에는 위산을 죽여버리는데 헬리코박터균은 강간산성 위속에도 살아남아 암모니아를 발생시키는데 암모니아는 알칼리 성이므로 위산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고 헬리코박터균을 박멸해버리는 암모니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위속은 순식간에 지나치게 산성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특히 고령화 될수록 위와 식도 사이의 관력근이 느슨해져서 위산이 쉽게 식도 안으로 역류합니다. 그때 산성이 너무 강하면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이 인해서 발해 식도암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제품을 제조하는 회사가 오리지널 약품과 똑같이 만들어도 온도 조건이나 첨가물 등등은 또 다 차이가 있고, 예를 들면 메밀국수만 전부 들어가는 유명 식당에서 메밀국수와 일반 식당의 국수는 맛이 동일할까요?
양쪽 모두 동일한 메밀가루를 만든다 해도 유명식당의 메밀국수와 일반 식당 메밀국수 맛이 크게 차이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더 비싸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제조의 기술이라는 거죠. 기술력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라는 거죠. 제조의 기술력. 자, 복제약품을 처방하면 약국이 돈을 번다? 그래도 제가 복제약품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쁠 때는 그것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질병을 치료하고 쉽지 않을 때는 복제약품을 사용한다고? 치료하고 쉽지 않을 때는 헬리코박터균을 방면한 식도암 발병률이 높아진다 말이 빙글빙글 돌아서. 헬리코박터균을 박멸해도 위암에 걸린다. 왜냐하면 헬리코박터균을 위암을 100% 피할 수 없다. 헬리코박터균은 어디까지나 위암을 발생시키는 한 가지 요인에 불과하다. 모든 만성적인 만성 위험이 발생되는 것이고 정상 그래서 그렇군요. 어제 암 예방에 관한 거짓말. 연간 6,000명이 골프장에서 죽는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 정리적인데 저는 오랫동안 테니스를 취미삼아 하는데 사람들이 보면 무릎, 팔꿈치,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사람 많고 매일 운동하면 좋을 것이 하지만 알게 된 것은 골프장에서 사망하는 사람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인데 일본에 약 6,000개의 골프장이 있습니다만 1년간에 그 숫자만큼이나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다만 매스컴에 보도되지 않았을 뿐이죠. 여름철과 겨울철에 골프가 더 위험한데 여름철 일사병으로 겨울에는 심근경색으로 사망합니다. 평범한 운동으로는 골밀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면 골밀도가 형성되는 말이 있습니다만 정말 그럴까요? 고라세포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죠. 약효과는 실질적으로 30%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외에는 운동을 통해서나 이렇게 도움으로 공공기관의 사칭은 악질적인 웹사이트도 있다. 교환하는 방법을 가지고 공공기관을 사칭을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염산을 화학 처리한 것들이 있는데 염산은 그 약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큰 문제가 그중 한 가지는 염산이 위험을 일으킨다는 것이고 건강에 좋지 않고 염산이 비늘만 녹이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 콜라겐도 녹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콜라겐을 녹으면 펩타이드 결합이 무너지고 물고기 껍질과 비늘을 만든 콜라겐은 동일한 제1형 콜라겐이지만 추출할 때 염산으로 처리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콜라겐의 활성도가 다릅니다. 또한 비늘로 만든 콜라겐은 양식한 텔라피아에서 채취하지만 텔라피아는 지금 중국에서 거의 양식하고 있다. 뭐 등등의 값싸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건강보증식품업자는 짝퉁을 만들고 있다고? M사와 메이커인 S사는 비늘과 물고기 껍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객 상담을 전화 비무해도 해답이 없습니다. M사 해답이 없는 것은 대부분 제품 원료가 비늘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늘 가격은 물고기 껍질에서 3분의 1 정도입니다. 또 오정을 보면은 이즈미다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름들은 없어서 조사해 보니까 틸라피아 계열의 물고기 이름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제차 이번에 이즈다마에는 틸라 아닌 거 물었더니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2014년부터 건강보조식품 기능에서 FDA 건강보조식품 기능에서 활성화되었는데 이런 것이 왜 문제가 되냐? 근데 이게 염산에서 교묘한 것이 나타났다는 건데 비늘은 염산으로 화학 처리를 한다. 염산으로 화학 처리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클 수가 있다라는 그 문제가 있네요. 수입의 태반은 불량품이다. 태반은 여성들 사이에서 대인기입니다. 사람의 태반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의 수정란을 불과 10개월 만에 3kg 정도로 태아로 키워냅니다. 놀랄 만한 기능을 가진 장기이죠. 그런데 태반의 기능이 예로부터 조음받아서 고대 그리스 히포크라테스, 이집트 클레오파트라 시대부터 체력 회복에서 강간에도 효과가 있다고 물로장수로 했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려면 NK세포 활성도가 낮아져서 암을 풀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면역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인터넷상의 수위는 조작되고 있다. 수은이는 이리저리 조작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영양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향상되지 않는다. 서점에 가면 영양을 전체적으로 품질이 의심스러운 유명 메이커와 콜라겐 시장은 600억 한화로 약 6천억 원의 규모로 M사 S사가 가장 많은데 콜라겐의 연구 성과로 2012년에 혈관 동맥경화 개선에 관한 국제특허를 획득했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을 제조하는 계열사를 건드린 유명 제약회사의 산업의도 겸하고 있다. 그 회사 사장에게 팔들을 확보하고 싶은데 어디 소개해주세요 하며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콜라겐. 그래, 콜라겐 시장도 엉터리가 많다. 콜라겐 원래는 크게 분류해서 동물성 콜라겐과 물고기 콜라겐 두 가지 있는데 어느 것이나 콜라겐은 껍질 부분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성 콜라겐은 흡수율이 나쁘다. 동물성 콜라겐은 소, 돼지, 닭 등의 동물 껍질에서 추출한 것입니다만 시판되는 것으로는 돼지 껍질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동물성 콜라겐은 분해가 잘 안 된다는 점이 논문 연구에서 밝혀졌고 물고기 콜라겐의 7분의 1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피시 콜라겐이 이렇게 실적으로 암과 가짜암도 있고 판매 후 10년 만에 효과가 없음으로 판명되는 거 10년 만에 이거 뭐 40년 만에 뭐 잔탁 같은 것은 퇴출됐잖아요. 암에 효과가 있다는 항암용 건강보조식품 많지만 어느 것이든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비록 비싸더라도 효과만 있으면 좋지만은 지금으로부터 37년 전 상표제약의 상황버섯의 성분을 이야기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다 엉터리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일본은 세계 제1의 항우울제약 소비국이다라는 거죠. 항우울제. 암과 비슷한 가짜암이라는 것은 없다. 가짜암. 건강보험 의사의 방치요법이란 진짜 암이라면 전이되어서 이미 시기를 놓쳤고 암과 비슷한 가짜암 방치하면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제 환자 중에서 양성이 대장염정 폴립을 1년 반 동안 방치해 두기만 했다가 암으로 진행되어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방치 또한 이렇게 해서 치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더 깨끗하게 방치라기보다는 내과에서 도태된 의사들이 심리내과를 개업한다. 오늘 도시에서 심적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내건 개인 병원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적 질환을 앓는 사람이 완전한 정신병 심리내과가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받지만 때로는 담당 의사가 정식 의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암세포는 자주 성질을 바꿔서 면역 시스템 빠져나간다. 그래서 LAK 옆부분이 정지가 되었다는 거죠. 킬러 세포가 T세포 건강성질에 관한 거짓말, 상식에 대한 거짓말은 어떨까요? 선발만 측정하는 골밀도는 믿지 않는 것이 좋다. 손과 발만 측정하는 골밀도. 골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초음파 검사와 엑스레이 검사가 있습니다만 손과 발목만으로 측정하는 것은 초음파이며 여추로 측정하는 엑스레이입니다. 손과 발의 인체 중에서 가장 소형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신체 전체의 골밀도를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학회나 그래서 대퇴골에 다른 클리닉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고 정상으로 판정되었던 환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본다는 거죠. 수치만으로는 오진할 수 있다. 신참이들이 수치만을 가지고 이렇게 진짜들을 잘 모르고 확률이 낮다는 거죠. 종양 면역의 주역을 담당하는 NK세포. 자가 면역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자기 신체를 접근을 해서 그래서 리우마티스, 교원병, 전시, 아토피성, 꽃가루, 자가 면역, 종양 면역은 암 면역입니다. 암세균이 희귀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에게도 발생하는 것이다. 면역 작용이. 건강한 사람은 CT 촬영 검사를 피해야 합니다. 그것은 신체 검사들이 초음파 검사를 기피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전문을 하고 있는 분야에 췌장이 있습니다. 췌장 안에는 고무옷을 저는 췌간이라는 간이 있는데 이 간이 체글이 12장으로 운반합니다. 환자가 악덕의사를 고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NK세포 요법도 모두 엉터리입니다. 홈페이지에 자기네들 마음대로 엉터리 정보를 게재하여 환자와 가족을 속이고 있습니다. 악덕
면역요법의 99%는 사기다. 면역요법에서 이 중에서 99%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암 치료에 종사하는 의사에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항암제는 재발 전이를 막지를 못한다. 항암제는 위장 조형 검사의 방사선 피부는 흉부 엑스레이의 200배다. 조형 검사가 이렇게 해서 인공관절은 정형외과의 황금알을 낳는 거이다. 인공관절은 그래서 인공관절 하면은 인공관절이 여러 번 교체되어야 한다는 거죠. 건강검진 검사에 관한 거짓말이라. 항암제는 발암성이 있다. 만약 여러분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항암제 이렇게 보라는 거죠.